안녕하세요. 17년간 암 환자 진료를 해오고 있는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기입니다. 교수님, 유방암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유방암의 타입에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유방암 타입에 대해서는 우리 암정복TV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삼중 음성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그 허투 양성 중에서 절반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고 절반은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삼중 양성 유방암이 되겠습니다. 삼중 양성 유방암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요, 허투 양성 유방암의 반 정도가 호르몬도 양성인 이런 포션에 속하고요, 또 반은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이런 포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도 양성이고 허투 수용체도 양성인 경우를 삼중 양성 유방암이라고 하고,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서 한 7에서 1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삼중 양성 유방암이 치료도 조금 뭔가 까다로운 것 같은데 혹시 예후는 어떤가요? 치료가 잘 되는 편인가요? 안 되는 편인가요? 조기 유방암이나 또는 국소 진행 유방암의 경우에는요, 이 허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항암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허투 표적 치료제를 포함해서 선항암을 하고 수술을 했을 때 병리학적 완전 관해율이 허투 양성이면서 호르몬이 음성인 경우는 80%가 좀 넘고요. 만약에 삼중 양성인 경우는 이 병리학적 완전 관해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한 50%까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나 국소진행 유방암에서도 삼중 양성 유방암은 그런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사기 허투 양성 호르몬 양성인 유방암에서는요, 클레오파트라라는 연구에서 사망에 대한 위험 감소율이 허투 양성이면서 호르몬 음성인 경우는 한 39%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허투 양성이면서 호르몬이 양성인 경우는 치료 효과가 떨어져서 29% 정도로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삼중 양성 유방암에서는 좀 낮아진다,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삼중 양성 유방암이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허투 양성 유방암은 허투도 발현이 되어 있고 호르몬 수용체도 같이 발현이 되어 있는 암세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호르몬을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제를 주게 되면 이 암세포에서 호르몬 수용체는 치료가 되는데, 반면에 허투 수용체가 더 과발현이 되면서 그 신호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허투에 의해서 암세포가 더 자라고 다른 데 전이가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허투 표적 치료제를 투약을 하게 되면 허투는 치료가 되는데 호르몬 수용체가 남아있겠죠.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더 활성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활성화된 호르몬 수용체가 암세포를 더 자극해서 암세포가 커지고 분열하고 다른 데 전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허투 양성, 호르몬 양성이 동시에 있는 삼중 양성 유방암은 어느 한쪽의 약만 가지고는 치료하기가 어렵다, 같이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를 잘 치료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중 양성 중에 약간 허투 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호르몬 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 이런 암 내에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만 열심히 치료하는 것으로는 완벽히 컨트롤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삼중 양성 유방암의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삼중 양성 유방암도 조기냐 국소 진행이냐 사기냐에 따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을 먼저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보조 항암 치료, 그리고 허투 양성 표적 치료제를 일정 기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치료가 끝나고 나면 또 호르몬 양성도 있기 때문에 호르몬을 억제하는 호르몬 억제제를 또 5년간을 투약을 하는 게 이제 표준적인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수술을 먼저 하지 않고 선행 항암을 먼저 하는 경우는요, 일반 세포 독성 항암제와 허투 표적 치료제를 같이 쓰는 이런 선행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도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항암제, 허투 표적 치료제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5년 동안 호르몬 수용체 억제제를 투약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기인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는 허투 양성 유방암의 치료 방법을 많이 따르게 되는데요, 허투 표적 치료제인 퍼제타 그리고 트라스트주맙을 쓰고 거기다가 일반 항암제인 도세탁셀, 이렇게 세 가지 약을 쓰는 방법을 가장 많이 택하고 있고, 3주마다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고 한 8회에서 10회 정도 투약을 하게 되면 암이 많이 좋아지고, 이제 또 환자분이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제에 대해서 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으면 항암제는 빼고 이제 표적 항암제로만 쭉 3주마다 투약을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때 호르몬 치료제를 같이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허투 치료도 하면서 호르몬 치료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호르몬 양성에서 이제 정말 좋은 약이 CDK4/6 억제제라고 촬영을 했잖아요. 혹시 그 약도 사용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정말로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호르몬 양성이면 사기인 경우에 반드시 CDK 사륙 억제제, 즉 임넨스 키스칼리 버제니오라는 약을 같이 쓰는 게 효과가 좋은데 허투 양성이 같이 있는 3중 양성 유방암에서는 그 약을 쓰는 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약을 쓸 수가 없고요. 그 약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 영상 후반부에 임상시험이 수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질문인데 혹시 타입도 바뀔 수도 있어요? 네, 타입이 바뀔 수 있어요.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허투 양성 유방암이었다가 허투 치료제를 잘 해서 나중에 완치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뭐 잘 지내고 있는데 뭐 5년 후 또는 6년 후에 딱 재발했는데 3중 음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허투에 대한 수용체가 싹 사라져버리고 3중 음성에 속했던 유방암 세포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어서 살아있거나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커지는 거죠. 확률적으로 한 15 내지 20% 정도는 재발했을 때 타입이 바뀔 수도 있다. 재발일 때만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은? 아니, 치료 중에서도 바뀔 바뀌는 수는 거예요? 있어요.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알기는 쉽진 않아요. 치료 중에서는 사실은 처음 치료하던 걸 그냥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는데, 중간에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자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큰 치료의 표준 흐름상에서는 그런 게 아직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막 치료를 이대로 하고 있는데 잘 안 돼. 잘 안 되면 새로 조직 검사.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코멘트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게 뭔가 이럴 때 되게 잘 들어야 되는데 또는 이럴 때 좀 나빠질 때가 됐는데 이런 것을 빨리 캐치하고 다른 약제를 어떤 걸 써야 될지도 미리 생각해놓고 또는 조직검사도 뭐 준비해놓고 신약 임상도 준비해놓고 이런 하는 것이 다 그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굉장히 좌우가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경험 있는 기관, 경험 있는 의사가 중요한 게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기관에서 암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허투 양성보다는 치료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신약 임상에 대한 것도 혹시 있을까요? 3중 양성 유방암은 허투 양성만 순수하게 있는 거에 포커싱 맞춰서 치료를 하거나 또는 호르몬만 순수하게 발현되어 있는 유방암에 포커싱을 맞춰서 치료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치료하는 게 좋은데요. 저희 기관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이런 종양내과 의사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1B 이상 임상시험 단일군 임상시험이고요. 여기에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 호르몬 양성이고 허투 양성인 3중 양성 유방암 환자 중에서 치료를 아직 받지 않은 타기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약제는요. 허투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인 트라스투즈맙 그리고 호르몬 양성인 유방암에 쓰는 약인 CDK 사륙 억제제 키스칼리 그리고 호르몬 억제제인 페마라 즉 세 가지 약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라스투즈맙, 키스칼리, 페마라 요 세 가지 약제를 적절히 이렇게 조합을 해서 투약을 하는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들 혹시 장점은 뭐예요? 가장 큰 장점은요. 허투와 호르몬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CDK 사륙 억제제는 호르몬 양성이면서 허투가 음성인 경우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키스칼리를 같이 투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장점은 여기에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도세탁셀 같은 파클리탁셀 이런 약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런 항암제를 포함하지 않아서 임상시험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약을 투약을 받고 계십니다. 효과는 혹시 어떤가요? 네, 요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아닌데요. 제가 저희 기관에서 한 3명 정도 이 임상 연구로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3명 모두 다 암이 거의 40-50%가량 줄어드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암 환자들을 등록을 열심히 해서 잘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의사들이 효과가 괜찮네라고 사실은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중 양성 유방암은요 치료가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제를 잘 선택하고 순서를 잘 정해서 치료를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신약 임상시험 참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